전남 지역 4월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2만 3천 명으로 줄었고 임시 근로자는 6.7% 늘었습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마을의 호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숙박시설 확대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강진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과 구상안 보도해드렸습니다. 20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인데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앞서 LG엘로비전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개발 방향성과 구상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20억 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차갑기만 합니다. 공공개발과 거리가 먼 계획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개발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글로벌 해양 관광 거점. 둘째, 대규모 회의와 박람회 등을 유치하는 마이스 산업과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산업 거점. 셋째, 생활과 관광이 융합된 복합 해양 문화 거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같은 계획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개발 구상안에 고급 숙박시설과 대형 쇼핑몰 등이 포함돼 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장 안에 과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야구장이라고 예를 들었지만은 야구장을 질 거냐 말 거냐 그런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대충 알다시피 호텔 들어오고 인피니티 풀 들어오고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에 더해 주민들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뀌면서 기대했던 공공개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구상안을 보면 전체 박람회장 면적 가운데 약 30%가 민자 유치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양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고 항만 재개발에 대한 정부 기조인 도심과의 공존도 개발 구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발 계획 대부분이 육상부에 그쳐 해양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여수 박람회법은 공공개발이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여수 신북항에 여수에 있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직접 한다는 내용들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박람회장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도심과의 공존들을 어떻게 이 박람회장으로 연결을 시켜볼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는 마스터 플랜에 담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사는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이 최종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입장.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6월 2차 중간보고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위해 쓰인 예산은 20억 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만큼의 결과인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농촌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넘쳐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마을 호텔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남 강진군이 시도하고 있는 색다른 해법을 장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과 강진으로 가며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김민엽 씨. 김 씨는 강진에 조성된 마을 호텔에서 8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재능을 기부합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살 때와 달리 여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면은 바로 이제 문 열고 나오면은 바로 이제 새소리도 들리고 산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좋죠. 불편함이랑은 뭐
충분히 이제 교환 가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구는 빈집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병영면 일대에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약 30억 원을 들여 빈집 20곳을 마을 호텔과 관광시설로 만듭니다. 현재 빈집 18곳을 확보했고 8곳은 이미 공사를 마쳤습니다. 강진구는 지역민과 청년들이 빈집 마을 호텔에 머물면서 숙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 유입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힐링이나 쉼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치유 관광 같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된 빈집을 월 10,000원의 임대에 눈길을 끌었던 강진군. 마을 호텔까지 더해지면서 흉물로 방치됐던 빈집들이 머물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소개합니다.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1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세게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르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래 돼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이래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이 해보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의 고용시장이 4월에도 한파가 불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남의 고용률은 66.4%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한 2%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용 근로자는 2만 3천 명으로 5.6% 줄었고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6.7%와 4% 늘었습니다. 경제 불안과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 규모도 1,000명 감소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가 게시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나 건물 외벽 등 6,200여 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과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엄중 대처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4일) 새벽 4시쯤 장흥군 유치면 지천터널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과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스스로 벌침을 놓은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 소방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쯤 안산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스스로 벌침을 놓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알레르기를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고 나온 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막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관리선 A호의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액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고래는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으며 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전남도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응급실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는 질병관리청과 22개 시군보건소, 45개 응급의료기관 등 69개 기관과 협력해 운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 발생이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폭염 일수가 늘어나 온열 질환 환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